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에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다.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잇닿은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멋진 개, 삼삼오오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들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는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부유함. 삶이 힘겨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굴복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낮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일터로 향하면서 좋은 글귀를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둘러보고 당신 생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진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고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데미안으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삶을 즐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살 시도, 퇴학, 아내의 정신병.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삶에서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삶은 견뎌내야 할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며 고통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든 삶을 견디는 지혜는 내 주변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인 듯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과 슬픔을 견디어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